지음 김지혜입니다. 훈육에 대한 질문은 정말 많이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살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훈육에 대한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훈육의 자세예요. 훈육의 자세고요. 다음 영상은 훈육의 언어입니다. 훈육은 몇 살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훈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훈육은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맞은 규칙과 좋은 방법과 질서를 알게 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훈육의 목적은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 삶의 방법, 규칙, 질서를 잘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이제 훈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훈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부터 제가 훈육의 자세를 갖추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뭘 잘 생각해 보냐면요. 훈육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아니, 누가 하면 잘 될까요? 엄마? 아빠? 무서운 사람? 제가 훈육은 안정애착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야 잘 되고 쉽고 편안하게 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알아듣게 말로 하는 게 훈육이에요. 결국 훈육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말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로 해야만 하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다가 훈육의 그 자세 첫 번째는 안정애착인 사람과 알아듣는 언어를 줄 수 있는 사람. 요게 훈육의 자세입니다. 알아듣는 언어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애착을 주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달 연령을 좀 체크하자고 합니다. 발달 연령이 우리 아이의 연령에 맞지 않는 훈육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돌 조금 지난 아이에게 자 바르게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돌이 조금 지난 아이는 똑바로 앉기가 힘들죠. 그 발달 연령에 맞지 않는 훈육을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요게 아기 때는 좀 약간 헷갈리고 그러다가 언제 가장 헷갈리냐면요. 4살 때 너무 헷갈려요. 4살이 되면은 말을 잘해줘요, 아이들이. 그리고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면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 훈육의 난이도가 언어의 난이도도 올라가고요. 아이에게 요구하는 행동의 요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 그래도 애기거든요. 보통 이제 둘째 기르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지금 생각하면 36개월 되게 애기인데 큰애 36개월 때 동생 생겼거든요. 그때 얘한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했구나.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연령에 맞지 않는 걸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한 3살 정도 됐어요. 밥을 먹는데 자꾸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훈육해야 될까요? 똑바로 앉으세요. 이게 훈육일까요? 저는 그 정도 연령에 된 아이들이 앉아서 얌전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10분 동안 이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움직이지 않게 내가 먹이는 사람이, 양육자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른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숟갈 먹이고 돌아다니지 마. 이것도 먹어봐. 움직이지 말라 그랬지. 일어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게끔 집중을 주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눈을 맞추시면서 말하면서 움직이지 않게 내가 알아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 이게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발달 연령에 맞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것은 연령으로 올라가서 반대인 경우도 있으세요. 5살이 됐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애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10살 정도 됐는데 우리 애기 밥 먹어야겠네. 어떻게 하나 찍어줄까? 10살은 우리 애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또래 언어라는 게. 그리고 10살은 본인이 찍어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발달 연령을 좀 체크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여기 본질이 있어요. 근데 이 본질을 가지도 못하고 이 주변에서 맴돌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아이가 밥을 먹는데 앞에 식탁을 자꾸 차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벽을 차는 거예요. 벽 차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벽 차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아이가 약간 기분이 상했는지 입을 삐죽삐죽 댄 거예요. 어디서 입을 삐죽대? 부모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입을 삐죽삐죽 대면 돼, 안 돼? 이러시면서 지금 수정해야 될 본질은 발차기를 안 하는 바른 자세인데 네, 입을 삐죽삐죽 댄 것으로다가 혼내서 결국은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에 또 이 문제가 생겨요. 엄마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때 이거 입 삐죽대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는요.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 주변 행동으로다가 어떤 형제가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분 나빠가지고서는 장난감을 던진 거예요. 장난감 던지면 안 돼. 위험해.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 이거를 너무 길게 얘기하다가 형제의 싸움에 대한 본질을 못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본질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입 삐죽대는 거 다음에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한 개만 본질 한 개만 일단 주력을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뭐냐면 어떤 그 훈육에 관한 그런 만화책이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이게 교과서나 이렇게 영상을 보신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를 대상으로 훈육을 실험하시는 것, 연습하시는 것,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면 100%래. 그래서 이럴 땐 안아주라 그랬어. 이럴 땐 안아주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마치 정말 훈육을 교과서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문제야 지금. 근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거예요. 어제는 이런 영상을 보셨고 오늘은 이런 책을 보셨고 이런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방법이 다 이렇게 달랐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지? 어떤 훈육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아버님들이 가끔 센터 오시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퇴근했는데 아이한테 하는 말투가 확 바뀌었더래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난 어색하고 낯선데 제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는 거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좋은데 이틀 하고 또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이틀 뒤에 다른 책 읽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틀 다른 책 읽고 또 한 이틀밖에 또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투며 행동이시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보시고 우리 아이와 나의 훈육은 내가 새로 쓴다 라고 생각합시다 얘기를 해요. 막 실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연습도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100%라고 그랬는데 얘는 왜 안 맞지? 그러면서 또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은 지나가거든요.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굉장히 연습하는 데 많이 쓰시는 거예요. 훈육을 연습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 삶에서 얻어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나와 아이의 관계를 베이스로 참고하시되 새로 쓰는 거라고 훈육은.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애착관계 잘 만들어 놓으시고요. 발달 연령 잘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에 본질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리고 가장 나와 아이에게 맞는 것을 내가 아이와 찾아가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훈육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훈육의 언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